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단풍나무과의 어제 공부하였던 복자기, 그리고 이 복자기하고 거의 비슷해서 구별하기 쉽지 않은 복자기 앞에 중국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중국 복자기, 이 두 종류의 복자기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복자기는 의외로 우리 주변의 공원 같은 곳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저거 무슨 나무인지 모르거나 안 그러면 그냥 복자기라고만 하고 중국자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복자기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복자기, 이 중국 복자기는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중부지방하고 중국의 동쪽하고 거기서 고기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 복자기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네 복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혈피단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혈피단풍, 여기서 혈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피다, 붉은 새빨간 피를 혈이라고 하죠. 그리고 피는 껍질이고 이 풍자는 단풍이라는 뜻이죠. 단풍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껍질이 나무의 껍질이 피의 색깔을 하고 있다 해서 이것을 혈피단풍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수목원이나 아니면은 공원 같은 데 가면 이 나무를 뭐라고 팻말을 붙였냐면 이렇게 적피단풍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적피라고 하는 것도,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이라 빨간색이라는 뜻이고, 피라고 하는 것은 요 껍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나무의 껍질이 빨간 색깔이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적피단풍이고, 중국에서는 요 색깔이 피처럼 보인다 해서 혈피단풍이라고 하는데, 요 나무 껍질이 참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요 색깔을 보면 요 색깔이 새빨간 색깔인데, 나무 껍질을 보면은 마치 종이장처럼 이렇게 얇게 벗겨지면서 뒤로 또르륵 말려 있죠. 이렇게 뒤로 또르륵 말려 있고, 나무 껍질 속에 있는 요 속살이죠. 속껍질, 나무의 속껍질을 보면 속껍질이 정말로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이라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피의 색깔이다 해서 혈피단풍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혈피단풍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은 여기 혈피단풍이나 적피단풍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복자기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자기의 꽃이나 열매나 잎과 같다. 그래서 복자기인데 원산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복자기라고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이렇게 이름을 중국 복자기로 통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복자기의 꽃을 보면 꽃이 이렇게 피죠. 이렇게 여기 꽃대가 요만한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이렇게 꽃자루가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3개의 꽃자루가 나와서 꽃이 이렇게 달리게 된다. 그래서 꽃대 하나에 꽃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달린다 하는 것이 바로 중국 복자기인데, 이 중국 복자기를 보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의 복자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자기는 지금 이 계절에 12월 초쯤이 되면은 이 복자기의 단풍의 색깔이 현란하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깔을 하고 있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의 이런 단풍이 들게 되는데, 이 단풍이 워낙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복자기를 공원이나 아니면 수목원에 조경용으로 아주 인기가 최고 좋은 나무가, 단풍나무로서의 인기가 최고 좋은 것이 바로 복자기입니다. 근데 이 복자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피죠. 숫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쌍성꽃, 양성화가 피는 꽃이 따로 있습니다.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무가 있고 양성화 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는데, 숫꽃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꽃이 모여서 꽃이 핀다. 그래서 꽃은 4월 달에 세 개씩의 꽃이 모여서 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숫꽃도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피고, 요 양성화, 쌍성꽃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꽃이 모여서 핀다. 이것이 바로 복자기의 꽃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성꽃이 세 개가 모여서 피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맺었을 때도 보면 열매가 이렇게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해서 이렇게 열매가 세 개, 여기도 세 개, 이렇게 열매가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자기인데, 마찬가지로 이 중국 복자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씩의 열매가 모여서 달리게 됩니다. 모여서 달리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 중국 복자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기 꽃대가 있고, 꽃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꽃대라고 하죠.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꽃자루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이 꽃자루를 우리들은 작은 꽃자루라고 합니다. 작은 꽃자루라고 하고, 한자로는 소화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세 개의 꽃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세 개의 꽃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개씩의 꽃이 나와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우리들은 취산화서라고 하죠. 한자로 취산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꽃이 피는데, 요 세 개의 꽃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요 꽃이 가장 먼저 피고, 요것이 핀 다음에 양쪽에 있는 꽃이 그 다음에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작은 모임 꽃차례, 취산화서의 특징입니다. 취산화서의 특징인데, 여기 중국 복자기의 가장 큰 특징이 재미있는 것이 바로 요것은 숫꽃이죠. 요것도 숫꽃입니다. 숫꽃인 이유가 이렇게 암술이 있어야 되는데, 암술이 보이질 않고, 암술은 태화를 해서 이렇게, 요것도 숫꽃인데 암술은 태화를 해서 보이질 않고 이렇게 수술만 보이고, 수술을 하고 꽃밭만 보이는 이러한 꽃을 피기 때문에 이것을 숫꽃이라고 하고, 이것도 숫꽃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 꽃은 여기 암술도 있고, 요 꽃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요 쌍성꽃을 크게 찍어 놓은 게 없네요. 쌍성꽃을 크게 찍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쌍성꽃은 이렇게 암술이 있고, 암술대 아래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입니다.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두 개, 요거하고 요거는 앞으로 날개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날개는 나중에 열매가 되면은, 열매로 바뀌었을 때 보면 이렇게 날개에 두 개의 날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날개 하나 되고, 그 아래에 있던 밑씨가 들어있던 씨방은 이렇게 정말로 씨앗이 되는 거죠. 이렇게 씨앗이, 커다란 씨앗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하얀색 털 속에 숨어 있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꽃을 보면은, 꽃은 이렇게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우리들이 꽃잎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요거를 꽃잎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헷갈리는 것이 바로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헷갈릴 때, 이렇게 헷갈릴 때 학자들은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화피라는 말을 씁니다. 화피라는 말을 쓰고,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덮이가 있게 된,
꽃덮이가 꽃을 싸고 있는데 이 꽃덮이의 조각의 숫자가 10개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자기 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자기도 이렇게 꽃덮이 조각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 복자기도 마찬가지로 꽃덮이 조각이 10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중국 복자기는 이렇게 꽃이 3개씩이 피게 되는데 3개 모두 다 이렇게 수꽃만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모두 수꽃만 피는 이런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수꽃만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요 꽃은 보면은 요것은 쌍성꽃이고 요것은 수꽃이기 때문에 요 꽃하고 요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꽃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나중에 열매가 달릴 때 보면 꽃대 하나에 열매 하나가 달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꽃하고 쌍성꽃이 한꺼번에 달리는 이러한 나무가 따로 있고, 수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요 재미있는 것이 암꽃만 3개가 피어 있다가 죄송합니다. 암꽃 아니고 쌍성꽃만, 양성화만 이렇게 3개가 피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열매가 이렇게 3개 양성화만 꽃이 피는 나무도 따로 있다. 그래서 나무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재미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중국 복자기죠. 그리고 중국 복자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복자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자기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양성화, 쌍성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수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복잡하게 이렇게 어렵게 3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 복자기는 이 잎의 모양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삼출겹잎이라고 하죠. 이렇게 작은 잎이 하나, 둘, 셋, 요 3개가 모여서 요 꽃 아니고 잎이죠. 엽축이라고 하는 잎줄기에 잎이 하나가 달린다. 그래서 이렇게 잎줄기 하나에 잎이 하나, 잎줄기 하나에 잎이 하나, 이렇게 해서 요게 잎 하나, 요게 잎 하나인데 잎 하나에는 이렇게 작은 잎이 3개가 모여서 달린다.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삼출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삼출엽이라고 합니다. 이런 삼출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자기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자기도 삼출겹잎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톱니죠. 톱니가 커다란 톱니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정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잎을, 작은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복자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복자기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라서 톱니가 끝이 좀 뾰족하다. 조금 전에 중국 복자기는 톱니가 두리뭉실 해가지고 뭉뚱했는데 반해서 끝이 좀 뾰족하면서 톱니의 숫자도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여기 작은 톱니까지 셋, 여기는 하나, 둘, 요 정도로 톱니의 숫자가 적은 것이 우리나라의 복자기인데, 요 중국의 복자기는 톱니가 좀 더 많고 둥글둥글하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아래쪽으로 가는 요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잎줄기라고 했는데, 아까 잎줄기라고 했는데 한자로는 엽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털이 길다란 털들이 있고, 여기 잎의 뒷면에 중심맥에도 긴 털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중국 복자기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복자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잎줄기에도 털이 있고, 여기 중심맥과 견맥에도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복자기와 우리나라의 복자기는 꽃이 피는 모양이 많이 다르고 잎의 모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 껍질이 얇게 종이장처럼 얇게 벗겨져서 나무 껍질 속에 있는 속껍질이 새빨간 피색깔이 난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복자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